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기술주를 향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장중의 변동성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급락했었던 애플과 테슬라가 이 급락을 딛고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나오면서 5% 가까운 급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개별 이슈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이 필요하겠죠. 어제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흐름이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 반등일지 아니면 정말 연속성을 띠고 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이러한 산업 뉴스까지 다 같이 모아가도록 해보시죠. 자, 다양한 전략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내용들 전해드릴게요. 자, 일단 뉴욕 증시 이야기 이전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이슈들 5가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으로 먼저 가보죠. 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등장합니다. 독일의 1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발표된 게 이틀 전이고요. 바로 하루 전에 프랑스에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고 있는 유럽권의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을 멈출 줄 모릅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고요. 단 한 달 사이에 각각 네덜란드 가스와 그리고 영국의 천연가스가 50% 이상씩 빠졌습니다. 어찌됐건 유럽을 가장 시달리게 했었던 골칫거리가 에너지 물가였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잡혀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이것을 방증하는 증거가 바로 이 차트인데요. 유럽의 CDS와 천연가스는 동조화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은 에너지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에너지 물가가 올라가면 CDS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동반해서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CDS가 내려가서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되겠죠. 유럽권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는 이슈들이 전달됩니다. 물론 기후변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기존에 걱정스러웠던 물가는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내용은 미국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지표 데이터 등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ISM 제조업 PMI는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하회한 수치. 여전히 제조업 경기가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조업 고용이 예상을 상회했고요. 제조업 물가는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한마디로 ISM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인플레는 완화되고 고용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게 되겠죠. 고용 데이터 중에 좀 중요하게 꼽는 게 바로 이 졸츠 보고서인데요. 월 초에 발표됩니다. 기존의 비농업 고용보다는 2달 뒤,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정교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졸츠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요. 10월 1,051만 건보다는 구인 이직 비율이 줄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훨씬 더 늘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고용 시장이 뜨겁다라는 게 되겠고요. 실업자 한 명당 채용 공고 비율이 1.7. 기존에 제일 높았던 수치가 2가 넘어갔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떨어졌으나 1.7에서는 좀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죠.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게 아니냐. 이것이 시장에는 잠시 변동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지표적인 고용의 뜨거운 내용 뉴욕장에 반영이 됐었고요. 그다음으로 뉴욕장에 영향을 줬던 것은 이겁니다. 또다시 매파적 발언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FOMC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올해는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시장이 자꾸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매파적인 뉘앙스가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거기에 힘을 보탰던 게 바로 닐 카시카리, 대표적인 매파이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5.4%가 적절하다라며 기존의 5.1에서 더 올려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bp는 더 올려야 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조금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증거가 잡히고는 있는데 이 증거가 확신이 될 때까지는 계속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른 금리 인하는 반드시 머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피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죠. 당연히 이 소식 나오고 뉴욕장은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까지 봤고요. 네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어제부터 우리 시장에 큰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할 것인가? 기대감이 솔솔 나오죠. 2014년도로 거슬러 가볼까요?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압박도 지치고 우리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당시에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펀드 57조 원 규모를 조성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인 투자를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투자였고 부정부패도 너무나 많았었다라며 최근 들어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 반도체를 산업을 살려보겠다라고 했더니 미국의 반감을 사서 강력한 제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방역 비용으로 지금 쓸 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184조를 10년 동안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살포하는 형태로의 반도체 산업 지원, 그것을 검토해보겠다, 수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 이슈를 갖고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 제가 스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한 스텝 더 나가서 생각해볼 부분을 적어봤습니다. 경쟁사 반사 이익을 보겠는가? 밤사이 미국의 반도체는 그것을 반영해서 움직였고요. 또 한 스텝을 나가본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주춤하고 반도체 투자가 주춤해진다면 국내에서 중국향을 갖고 있는 매출처를 둔 업체들은 조금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반도체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시장은 지금 낙폭과대에 목말라 있기 때문인데요. 낙폭과대 이슈 한 방울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갔던 것처럼 반도체가 갈 것이다라는 거였죠. 어제 좀 명확하게 이슈들이, 물방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전해드린 내용이죠. 투자 세액 공제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어제는 사실 이 시티증권이 반도체를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티증권에서 삼성의 카펙스 전략이 비둘기로 수정될 거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증산을 하지 않을 것이고 감산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치킨 게임으로 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여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전반에 반도체주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철에 앞서 살펴봤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삼성전자 쇼커버링 유입 등도 어제는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도체 쪽에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궁금해지네요. 자, 어제 시세를 볼까요? 어제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7% 올랐습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상승의 70%를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제 반도체 상승을 보면서 무척 반가웠고 이 정도 모처럼 올라가면 반도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응원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투자자들을 고려해봤을 때 고민되는 건 과거에도 늘 그랬지만 왕의 귀환이 있었을 때 다른 신하들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노릇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다른 돌고 있던 테마주들은 이제 반도체가 지속 랠리를 낸다면 분명히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어제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로 온통 쏠렸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 되겠죠. 또 하나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전략도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이제서야 뉴욕 증시로 들어갑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졸지 보고서로 인해 장 초반에 한번 흔들렸고요. 장 후반에는 FOMC 의사록 공개로 한번 흔들림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의 흔들림 끝에 상승분을 많이 줄인 채 거래를 마쳤죠.
국제유가가 또 5%나 빠졌습니다. 2거래일 동안 10% 가까운 급락이 나온 건데요. 경기 둔화를 반영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또 하나 개별적인 뉴스입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3월까지 탑재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을 들어가 보죠. 인생은 시속게임이다. 금융시장에도 명확한 논리이죠. 지난해 1년간을 놓고 본다면 바이오와 에너지 쪽이 시장 대비 확연히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 보시면 반도체와 기술주 금융주 쪽에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 바이오와 에너지 쪽의 탄력이 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명확히 수급 논리에 의해서 돈이 쏠리는 곳과 빠지는 곳이 드러나고 있는 게 증시인 거죠.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의 강세 움직임 나왔는데요. 뉴욕장의 은행 금융주들의 강세 잠시 후에 수정 앵커가 연결해서 받아줄 거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밀렸습니다. UBS 측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는데 4% 이상이나 급락이 나왔죠. 클라우드와 오피스의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의 타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 사이즈 업체는 그렇게 끝나지 않겠죠. 전반적인 클라우드 산업의 변동은 반도체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데이터 센터라던가 혹은 GPT와 같은 새로운 신성장 모델이 나온다라는 것에서 상세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을 들여다봤고요. 좀 더 자세히 시세적으로 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3% 정도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론의 폭등,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 등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의 급등도 반갑네요. 테슬라도 5%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매수해라, 매도해라 의견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좀 간극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급등, 어떤 날은 급락, 이야기 초점에 맞춰지는 거에 따라 달리 진행됩니다. 태양광 쪽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이슈로 봤을 때는 국내 태양광과 조금 연결 짓기가 모호하지만 국내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이격거리가 정비된다라고 하는데 이 태양광 업계에서는 이게 수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뉴욕장 시세와 이 이슈가 맞물린다면 한동안은 좀 침체됐던 태양광주가 국내에서 오늘 뜨거울 수 있다는 점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여행, 렌터카, 항공, 카지노가 테마 상승률로는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리오프닝을 보고 있다는 거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한다라면 결국에는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 줄어들 것이고 지금 중국에서 외교장관의 발언 등도 상당히 유화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기대해볼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도 한번 지켜보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의견은 하향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GPT 챗 GPT를 만든 오픈 AI와 끈끈한 관계이죠. 그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월 달까지 이 챗 GPT를 탑재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자체 검색 엔진에 이걸 탑재해서 구글을 노려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찌됐건 빅테크의 경쟁 등이 PC와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로 넘어갔다가 이제 AI로 넘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생 테마인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의 시세 변동이 좀 크긴 합니다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러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자, 금융주, 은행주, 어제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쭉 한번 흐름이 좋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금융주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하나 또 체크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금 관련된 브리핑 제가 1월 3일에 전해드렸었죠. 앞으로 이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더 커진 가운데 이 금의 가격이 최대 2배까지 더 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1,850달러에 육박하면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금 관련주들 한 번 더 체크해 볼까라고 1월 3일에 얘기를 드렸었고요. 진만쌤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그때 진만쌤이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이미 근접했기 때문에 관련주 쪽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엘컴텍 얘기해 주시면서 단기적인 시세 분출 가능하다 말씀 주셨었는데요. 어제 장중에 20%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고요. IT센도 10%대 슈팅이 나왔지만 모두 다 윗골이 길게 달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익절을 했어야 했는지 이 타이밍을 잘 잡았어야 했던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은행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굵은 진한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좀 연한 하늘색이 KRX 은행 업종 지수입니다. 우선은 상반기에는 금리의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는 떨어졌지만 이 은행 업종 지수는 올라가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코스피 지수와 은행 업종 지수가 모두 같이 가다가 12월 말쯤에 이렇게 11월 중순부터 12월 말쯤에는 이 배당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면서 은행주가 크게 상승했다가 배당락이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연초 대비해서 주가 하락폭을 보면 대표적으로 4대 금융지주들은 실적에 대한 차별화 효과 때문에 그래도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고요. 나머지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높은 경기 민감도 때문에 일제히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미국의 금융주 쪽인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됐던 건 바로 이 배당 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은행주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거기다가 그 이후도 앞으로 좀 고민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은행주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 때문에 지난 6주간 코스피 지수를 11.6%포인트가량 초과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당 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빠르게 물량을 좀 매도하면서 일제히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요. 정부의 규제 우려 부각까지 지수에게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9% 넘게 빠졌고요. 이외에도 중소형 금융주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밀렸고 증권주까지 모두 다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은행의 업황은 녹록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손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은행주, 한계 기업이 늘어나면서 은행주들이 떠안아야 하는 그런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었는데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관심 가져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배당 라기 이후에 예상 대비해서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시중 은행들의 주가 복원의 탄력성은 더 커졌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증권에서는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을 선호주로 꼽고 있었습니다. 하나금융은 다른 금융주 대비해서 순이자 마진의 개선이 더 크다라는 부분에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회복되고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어야지 은행주의 실적 개선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슈가 또 필요할 텐데요. 어제 나온 이슈는 또 이겁니다. 새해가 들어서 지금 여러 은행들이 발빠르게 이체 수수료 면제 쪽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체 수수료 영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앞으로 여러 은행 쪽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타트를 신한은행에서 먼저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KB국민은행에서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고객 수를 많이 확보하고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쪽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온 거고요. 이 부분은 은행주의 실적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은행주 앞서 많이 올랐다, 경기 침체가 맞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장주인 JP모건의 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은 고금리 상황에서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고 그리고 안전자산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영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난 데다가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최근 3개월간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5%나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는 JP모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로 2단계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님이 옵니다.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4분기에는 이 분기 님의 상승폭이 전분기 대비해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해 2023년 2분기까지는 분기 님의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된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금융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은행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은행 업종 관련해서도 투자 전략 세워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쪽에서 만성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주를 살리기 위해서 주주 행동에 나섰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은행주는 참 재미없는 섹터다, 투자하기 그렇다라는 목소리들도 많았었는데 어제 정도 시세면 사실 네. 엄청 재미있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고요. 방산 쪽 이야기 살짝 해보겠습니다. 방산 쪽을 들여다보려면 여지없이 북한 관련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석 달간 15번 정도 북한이 우리와의 합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요. 10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그리고 연초 1월 1일부터도 움직임이 있었었죠. 뭘 계속 쏩니다. 포격하고 발사하고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어제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2018년도에 합의했던 남북 간의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드론과 무인 스텔스기에 대한 연내 개발을 촉구하는 발언까지 같이 꺼냈죠. 그러면서 어제장에서 드론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랐습니다. 얼마 전 드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전해드렸을 때 러우 전쟁 이후에 드론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우리 드론 위기를 맞았던 만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전해드렸던 바 있죠. 어제장에 급등이 나왔고 진만쌤이 관련해서 많은 수익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위산업주 굵직한 업체들 LIG 넥스원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도 꽤 많이 막고 있고요. 하지만 이걸 기점으로 이 시점을 활용해서 다시 담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따냈던 폴란드 초도 물량 등을 필두로 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올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각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갈등은 어찌됐건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이기 때문에 슬픈 호황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첨단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이 벌어들이는 돈, 조금 고부가 가치 제품이 많아서 마진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계속된 모멘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의 흔들림을 매수 기회로 삼아 본다면 어떤 걸 담아야 될지, 그리고 테마성으로 놓고 봤을 때 드론주도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지 진만쌤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뉴욕장부터 다뤄볼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함께 하시죠. 어제 저희 위기에서 전화 연결을 급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었던 진만쌤 오늘 현장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증시가 올랐습니다. 다만 고용 데이터, 여전히 고용이 뜨겁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두 가지 지표로 나왔고요. 오늘 또 고용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나타냈고요. 시장에 이러한 각 산업별, 데이터별 흐름 놓고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사실 어제 나왔던 이제 새벽에 나왔던 데이터를 조막해보면 시장에 그리 우호적인 데이터는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시장은 이제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작은 호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테슬라도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 특히 국내 시장에 조금 유의미했던 거는 이제 마이크론을 필두로 한
반도체가 중국 관련된 이슈 덕분에 좀 많이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제 목소리 출연 때 말씀드렸지만 세액 공제 관련 이슈는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업종들을 끌어올리기에 그렇게 강한 재료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나온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꽤나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유죄의 좀 그런 걱정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단기간이죠. 적어도 CPI 이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나오는 쇼커버였기 때문에 꽤나 한 일주일 정도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고민은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이 적어도 한 다음 주까지 5에서 10% 정도 이상의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들이 반도체 물을 타도 되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어제나 오늘 정도 약 이틀간 정도 지수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이 적어도 다음 주를 타겟으로 해서 10% 내에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평균 단가를 만들어 놓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물 타는 전략도 혹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지만 그 끝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아직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보여줄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 난 이후에 들어가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이제 사실 너무 좀 대외적인 데이터가 어렵게 해석이 되긴 합니다. 고용은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강하고요. 거기다 구매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좀 꺾이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표에 다소 혼조세는 있지만 현재 구간은 그래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단기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적어도 상승 랠리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는 말씀으로 어제 꽤나 많이 유입된 외국인들의 선물과 콜옵션 매수세를 봤었을 때 오늘 위클리 옵션이죠. 목요일 날 매주 있을 위클리 옵션 때 얼마만큼 물량을 쏟아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매수가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까지 긍정적인 시장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진만 쌤은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하나 기대 수익률 자체는 지금으론 좀 낮춰보자라고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언급 주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꺾였죠. 반도체가 이제 사실 꺾였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선반영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지 여부는 사실 보따리 장수 마음대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다. 지금은 이제 생존에 우선적으로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잠깐 오는 소나기지만 그 소나기를 굳이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해서 어느 정도 이익은 충분히 즐기더라도 지나친 낙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심하자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섹터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행주 들여다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성향을 따져본다면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에 속하다 보니까 은행주에 손이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여기저기 데이고 치이고 하다 보니 안정적인 게 최고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은행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보세요? 사실 은행주가 갖고 있는 이런 매력도는 뭐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있어서 지난 연말 정도에 좀 괜찮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수가 반등할 때 조금 이제 가장 먼저 올라줘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은행 혹은 이제 투자 쪽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은 뭐 방어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은행주라든지 고배당 쪽은 이제 실적이 좋지만 이제 주가의 상승률이 적었던 그런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식 투자자로서의 그런 이제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항상 시장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좀 기대해야 되는 입장은 맞고요. 또 어느 정도 배당락 이후에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은 맞으나 은행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최근에 이자도 많이 높아지고 은행의 매대 마진도 높아지고 있고 각 증권사의 뭐 신용 관련된 이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거래 수수료가 많이 늘고 있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조금 더 턴할 수 있는 건 맞으나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원래 이런 부분들이 평가되기 쉽지 않은 게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배당에 대한 이슈 혹은 자사주 매입이라든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미국 관련된 미국 주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의 입장에서는 은행주보다는 현재 좀 많이 빠져 있는 성장주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성장주라 하면 어떤 건데요? 반도체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맞으나 결국에는 갈 친구들입니다. 다음 사이클도 분명히 올 거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은행주의 그런 좀 지루한 움직임보다는 네. 그쪽에 몸을 실는 게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의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은행주가 확 밀리는 느낌이네요. 반도체는 매수하되 기대 수익을 지금은 낮추는 전략인 거고 은행주는 집만 세면 손이 안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 가겠습니다. 방위산업이요. 요즘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뭐 공격적인 움직임, 뭐 북한을 필두로 해서 나오고 지정학적 갈등도 조금씩 골이 깊어지는 느낌도 들다 보니 어찌됐건 방산주 요때 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드론 관련해서 어제 좀 좋은 수익 나지 않으셨어요? 네, 이제 드론 중간에 이제 속보를 잘 캐치해서 이제 조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됐었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산 쪽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 왜냐? 이제 방산 쪽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를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잘 선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유럽 쪽에서 한국의 이제 무기들을 굉장히 수입을 하고 있는 게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미국은 비싸고요. 독일은 제때 납품을 못 해줍니다. 근데 한국은 며칠 만에 이제 배송까지 다 완료를 해주니까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공백기가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이제 이런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전히 최근에 나오는 공급 계약들의 대부분 혹은 이제 높은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방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으로 방산주는 좀 밀리면은 계속 음봉에 매수하라 이런 전략으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실적세가 개선이 되면서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하나그룹이 굉장히 방산 쪽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육해공 다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해서 안정적인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그룹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분명히 방산 쪽에는 이제 볕들날이 또 추가적인 볕들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속적으로 강조해주고 계셔요. 자, 이제 진만스펙으로 가겠습니다. 진만스펙은 저희가 꽤 이야기를 나눠봤었고 좋은 수익이 나기도 했었던 EUV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극자외선. 동진세미캠, 뭐 SNS텍 이런 종목으로 대표되잖아요. 네, 사실 지금 반도체 종목은 좋은 기업을 찾기보다는 좋은 시점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 아무래도 싸움. 네, 타이밍 싸움 따라서 울고 웃고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반도체들이 초험 사이클이 다시 올라오는 상황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엄청 높은 기대 수익률 이 회사의 성장성을 주가가 반영해 주지는 못하나 적정 구간에서 매수하게 되면 항상 좋은 이제 기회를 줬던 것 같고요.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에 중국이 결국 반도체를 손을 놓게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재고 자산에 대해서 빠른 소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중국은 경기 부양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EUV 장비 혹은 이제 EUV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국내외에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게 됐지 않을까.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이제 새 종목 가져와 봤고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진세미캠, SNS텍, 그다음에 이제 영창케미칼을 신규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동진세미캠은 이제 매번 반도체 혹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한번 줬을 때 정말 화끈하게 올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SNS텍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테스트 물량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될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믿고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좋고요. 영창케미칼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 이제 이상한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 조금씩 매력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시간이 짧게나마 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고 세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동진세미캠, SNS, 영창케미칼 기억하겠습니다. 저희가 ASR께 있어요. 수정앵커가 금 브리핑을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해줬기 때문에
금 관련해서 그 당시의 전략을 종목 엘컴텍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고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좋은 수익이 났단 말이죠. 25% 정도. 1월 3일 유망주인데 와우. 네. 팔아요? 어떻게 해요? 네, 금수정 앵커님이 이제 금수정. 네, 금수정 이제 네, 좋은 딱 인사이트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놔줄 때는 된 것 같다. 이제 금값이 또 고점에 다가섰을 때는 또 반대로 또 빠르게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실 이제 금 선물이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값이 조금 오르면은 사실 테마 이슈로 삼기 이제 좋은 시간이고 만약에 지수가 좋을 경우에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정 기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다 이렇게 짤막하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을 챙겨놓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반도체부터 해서 다양한 섹터 전략 그리고 시장행 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셨네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